길거리를 걷다 보면 군복을 입은 장병들을 흔히 마주칩니다. 그들의 왼쪽 가슴과 모자, 그리고 부대 입구에 새겨진 하나의 문양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마크입니다. 우리는 이 문양을 매일 보지만 정작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마크 안에는 나라를 잃었던 아픔과 다시 일어선 민족의 투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양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문양이 있습니다. 바로 태극을 중심으로 별과 날개가 어우러진 국군 마크입니다. 이 문양은 군부대의 깃발에서도 휘날리고 군인들이 매일 입는 군복 단추나 모자, 정중앙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양을 보고 그 의미를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저 군대니까 이런 모양을 쓰겠거니 하며 무심코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 문양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완성한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국군 마크는 사실 대한민국 국군이 걸어온 길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군대가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 군복을 입거나 이름 없는 의병으로 싸워야 했던 서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드디어 우리 손으로 우리 군대를 만들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바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군대를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형상이 필요했습니다. 국군 마크를 자세히 보면 세 가지 큰 요소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있고 그 위에는 5갈래로 뻗은 별이 자리하며 양옆으로는 웅장한 날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국가와 명예,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이 마크는 군인들에게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는 부적과도 같고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를 상징하는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용맹한 독수리를 그려 넣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무서운 사자나 왕관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군 마크는 그들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조화와 균형, 그리고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지향해온 평화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마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의 상징이었던 벚꽃이나 다른 문양을 완전히 지워내고 순수한 우리만의 상징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자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군복에 새겨진 이 작은 마크 하나를 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상이 피를 흘렸는지 생각해보면 이 문양은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물리적인 힘을 상징하지만 그 힘은 반드시 정당한 명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국군 마크는 바로 그 명분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마크의 전체적인 구도는 매우 안정적이며 중심이 확고합니다. 이는 군 기강의 엄격함과 조직의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각각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이 하나로 뭉쳐 국가를 수호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젊은이가 이 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단순히 휴전선만이 아닙니다. 이 마크가 상징하는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국군 마크 속에는 이처럼 뜨거운 열정과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민족의 혼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군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마크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감격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기쁨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내 나라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으니 이제 우리를 지킬 우리만의 군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주권은 되찾았으나 스스로를 보호할 무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땅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왔고 행정적인 질서를 유지할 조직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광복 직후 우리에게는 당장 정식 군대를 만들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조직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조선 국방경비대라는 이름의 조직이 창설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육군의 뿌리가 되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경찰에 가까운 임무를 수행하며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복이나 장비는 통일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빌려 쓰거나 고쳐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 군복을 입고 남의 나라 상징을 다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제의 상징인 벚꽃 문양과 우길 문양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당당히 내걸 수 있는 우리만의 상징이 절실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군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징을 만드는 일은 곧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48년 드디어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우리 정부는 같은 해에 정식으로 국군을 창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임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는 정규 군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군의 정체성을 담은 문양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식민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고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아주 중대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마크를 구상하던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군대가 흔하게 사용하는 강력한 맹수나 새의 모양을 따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군대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며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철학이 디자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독립군들이 사용했던 상징들도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머나먼 만주벌판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군들은 태극 문양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비록 정식 군복은 없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속에는 태극이라는 확고한 상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군 마크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독립군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싸웠던 그 투혼이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국군의 마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국군 마크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부대 마크를 넘어선 독립의 증거였습니다. 일본군의 상징이었던 벚꽃 대신 우리 민족의 우주관이 담긴 태극이 중심에 놓였고 그 주변을 별과 날개가 감싸는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군인들은 이 마크를 군복에 다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누구를 위해 싸우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국군 마크는 이처럼 혼란스러웠던 건국 초기와 광복의 기쁨, 그리고 자주 국방을 향한 열망이 모두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인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달았던 이 문양은 우리 현대사의 산증인이기도 합니다. 1948년에 그 뜨거웠던 여름, 우리 국군이 탄생하며 함께 세상에 나온 이 마크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 군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군 마크의 가장 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문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를 껴안듯 휘몰아치는 태극 문양입니다. 이 태극은 단순히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일부를 옮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주가 돌아가는 거대한 원리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태극은 원래 음과 양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운이 만나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낮과 밤, 뜨거움과 차가움처럼 세상의 모든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군 마크의 중심에 태극을 배치한 이유는 우리 군대가 지향하는 가장 높은 가치가 바로 이 조화와 평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태극 문양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국군 마크 한가운데에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가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무서운 힘을 휘두르는 조직이지만 그 힘은 반드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만 쓰여야 한다는 약속이 이 작은 문양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태극이 마크의 중심을 잡고 있기에 그 주변을 둘러싼 별과 날개 같은 다른 상징들도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중심에서 태극이 빠진다면 국군 마크는 그저 힘을 자랑하는 평범한 그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극이 중심에 있음으로써 우리 군은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고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생각과 현대 군대의 체계가 아주 절묘하게 만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서양의 많은 나라가 사자나 독수리 같은 사나운 동물을 앞세워 군대의 강인함을 뽐낼 때 우리 국군은 우주의 섭리와 민족의 어리 담긴 태극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고 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평화를 바로잡고 어지러운 세상을 다시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평화 수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태극기를 보면 우리나라를 떠올리듯 군인들은 이 태극 문양을 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이 바로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되새깁니다. 또한 태극을 중심으로 모든 문양이 대칭을 이루며 배치된 구조는 군 조직의 엄격한 질서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위아래와 좌우가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은 나라가 흔들릴 때 군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중심을 잡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태극의 빨간색은 존엄과 열정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희망과 평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두 색깔이 하나로 뭉쳐 돌아가는 모습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당열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 국군 마크 속의 태극은 우리 군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듯이 국가라는 존재가 없다면 군대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민주국가의 대원칙을 이 문양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태극 문양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선비들의 부채나 대궐의 기둥, 그리고 민가에서 쓰던 작은 소품에까지 태극을 그려 넣으며 집안의 평안과 나라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 군대의 상징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던 고단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군인들은 가슴에 달린 이 태극 문양을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태극은 곧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은 곧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믿음이 국군 마크의 중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양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이유는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태극 문양 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5개의 모서리가 선명한 별 하나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별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해 그려 넣은 장식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별은 군대에서 아주 특별하고 숭고한 의미를 지닙니다. 밤하늘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북극성이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주듯 군대에서의 별은 군인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꺾이지 않는 명예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흔히 군대의 최고 지휘관을 장군이라 부르며 그 계급을 별로 표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별은 곧 군의 권위이자 지휘 체계의 핵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군 마크의 가장 높은 곳에 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명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군인에게 명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과정에서 얻는 자부심이 바로 이 별 하나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별은 5갈래로 뻗어나가며 사방팔방 어느 곳에서도 빈틈없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저 높은 하늘까지 우리 군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일제의 침탈 아래 고통받던 시절 일본군은 그들의 상징으로 벚꽃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꽃이 피지는 것을 명예로운 죽음이라 가르치며 수많은 젊은이를 전쟁터로 내몰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하며 우리가 별을 선택한 것은 그런 비극적인 과거를 완전히 지워내고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리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별은 쉽게 지지 않습니다.
밤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며 세상을 밝히는 별처럼 우리 국군도 영원히 대한민국을 지키는 등불이 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별이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 바로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군만의 독특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별이 가장 위에 있다고 해서 군대가 국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별은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을 위에서 덮어주고 보호하는 든든한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군대는 국가라는 존재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서 밤낮 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계의 임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군의 명예와 권위는 오직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할 때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겸손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 별은 또한 우리 군의 통합된 힘을 상징합니다.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국가 수호라는 하나의 커다란 목표 아래 뭉쳐야 한다는 지휘 체계의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5개의 끝단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지만 그 중심은 결국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병과와 수많은 부대가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이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질서정연한 지휘 계통이야말로 군대의 생명이며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힘이 바로 이 별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키우듯 우리 장병들은 가슴에 달린 이 별을 보며 승리의 희망을 품습니다. 전쟁터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조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빛나는 이정표가 바로 이 마크 속의 별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평화에 대한 갈망이 이 작은 도형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우리 국군 역시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자주국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군 마크의 별은 군인의 자존심이자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이 군대를 바라볼 때 저 별처럼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약속의 징표인 것입니다. 화려한 보석처럼 빛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한반도의 밤하늘을 수호하는 우리 장병들의 땀방울이 곧 이 별의 진정한 광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로운 군대와 신뢰받는 군대,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는 군대의 모습이 이 별 하나에 완벽하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군 마크를 볼 때 태극과 함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저 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최전방에서 경계 작전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눈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국군 마크의 태극과 별을 좌우해서 웅장하게 감싸 안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듯한 이 모습은 국군의 기동력과 방어 능력을 동시에 상징하는 날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날개라고 하면 하늘을 나는 공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국군 마크에 새겨진 이 날개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 군의 통합된 힘이며 동시에 어떠한 적의 위협으로부터도 나라를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방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날개는 기본적으로 속도를 의미합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적이 침입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군 마크의 양쪽 날개는 우리 군이 한반도 전역 어디든 신속하게 달려가 국민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동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해를 넘어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 날개는 우리 국군이 단순히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조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날개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운데에 있는 국가의 상징인 태극을 포근하게 감싸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인 수호와 보호를 뜻합니다.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날개를 펼쳐 둥지를 감싸는 어미새의 마음처럼 우리 군은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외벽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강력한 발톱이나 부리를 강조하기보다 부드럽게 감싸 안는 날개 형태를 선택한 것은 우리 군이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가 아니라
오직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중심의 정의로운 군대임을 세계에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외세의 침략에는 단호히 맞서 싸운 강인한 기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군 마크의 날개는 바로 그 강인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날개깃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배열된 모습은 군 조직의 일치단결된 협동심을 나타냅니다. 수만 장의 깃털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날개를 이루고 그 날개가 힘차게 퍼덕일 때 비로소 새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듯이 수십만 명의 국군 장병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평화라는 하늘 위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날개는 또한 우리 국군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군은 땅을 지키는 것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우주를 향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군 마크의 날개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우리 국군의 위상을 반영합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최첨단 장비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우리 군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날개는 바로 그런 우리 군의 자부심과 원대한 꿈을 싣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장병들이 훈련 중에 땀을 흘리며 가슴에 마크를 볼 때 이 날개는 그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내가 펼친 이 날개가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지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거친 산을 오를 때나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를 지킬 때도 이 날개는 장병들과 늘 함께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군인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그 의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 웅장한 날개의 형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결국 날개는 우리 국군의 무한한 가능성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꺾이지 않는 날개처럼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우리 군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태극과 별을 든든하게 받쳐주며 양옆으로 펼쳐진 이 날개야말로 대한민국이 평화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우리는 이 날개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의 깃털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는 우리 국군의 거대한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국군 마크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양의 진정한 가치는 각각의 조각이 하나로 합쳐져 완성된 전체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크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구성 요소가 태극을 중심으로 완벽한 대칭과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의 미학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이 추구하는 조직의 원리와 철학을 고스란히 투영한 결과입니다. 우리 군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지키고 있는지 그 설계도가 이 작은 문양 안에 그려져 있는 셈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마크가 보여주는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이 정중앙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고 그 바로 위에 군의 명예를 뜻하는 별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가 국가라는 거대한 가치를 머리 위에 모시고 보호한다는 서약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이 수직 구조에 담겨 있습니다. 군의 명예와 권위는 국가를 수호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이 문양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좌우로 넓게 펼쳐진 날개는 태극과 별을 아래에서부터 포근하게 감싸 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가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방어 중심의 군사 철학을 상징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결코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일구어온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려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온전히 보존하겠다는 수호자의 의지가 이 감싸 안는 듯한 구조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날개가 양옆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습은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이 하나의 마크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통합된 국방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마크는 매우 안정적이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아랫부분이 넓고 튼튼하게 받쳐주며 위로 갈수록 균형을 잡는 모습은
군 기강의 엄격함과 조직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군대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기에 일사불란한 질서가 없으면 그 강력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국군 마크의 정교한 대칭 구조는 우리 군이 어떠한 혼란이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전달합니다. 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은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군대의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마크는 우리 국군이 육해공군으로 나뉘어 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일 전력임을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각 군의 상징이 제각각이어서 일체감을 느끼기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군 전체를 대표하는 이 통합 마크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장병들은 소속 부대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커다란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태극이라는 하나의 심장을 공유하고 별이라는 하나의 명예를 쫓으며 날개라는 하나의 방패를 가진 우리 군은 이 마크 아래에서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결국 국군 마크의 전체 구조가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매우 묵직합니다. 군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며 그 존재의 가치는 오직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거나 위협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조화와 수호 그리고 균형을 선택한 이 구조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국가의 군대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마크를 보며 우리 군이 단순히 무력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든든히 지탱하는 숭고한 조직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장병들이 훈련소에 입소하여 처음으로 군복을 지급받고 그 가슴에 이 마크를 달 때 느끼는 묵직한 감각은 바로 이런 거대한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이 작은 문양 하나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무게와 5천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전체가 보여주는 당당하고도 절제된 모습은 우리 국군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말해줍니다. 강하지만 부드럽고 엄격하지만 헌신적인 군대의 이상적인 모습이 이 하나의 문양 속에 완벽한 질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장병들의 가슴 위에서 빛나는 국군 마크는 이처럼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탱하는 정교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 군대를 상징하는 문양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군대의 마크는 단순히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을 넘어 그 군대가 지향하는 가치와 그 나라의 역사적 뿌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군대 마크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마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진 상징이 얼마나 독특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대국은 군대의 마크의 힘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포식 동물을 그려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입니다. 미국 군대의 상징에는 날카로운 발톱과 매서운 눈매를 가진 대머리 독수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하늘의 제왕처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 어디든 나아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역시 머리가 2개 달린 독수리 문양을 사용하며 제국의 거대한 권위와 사방을 감시하는 강력한 힘을 과시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과거 왕실의 전통을 계승하여 사자나 왕관 문양을 즐겨 사용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군대의 위엄을 나타내고 왕관은 국가의 정통성과 충성심을 상징합니다. 중국이나 과거 공산권 국가들은 붉은 별을 마크의 중심에 둡니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사상을 군대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계의 많은 군대 마크는 정복자의 기상이나 강력한 무력, 그리고 지배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를 압도하고 겁을 줄 수 있는 강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마크는 이들과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마크의 중심에는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우주의 원리를 담은 태극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군사 역사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우리 군은 상대를 공격하여 굴복시키는 힘보다 세상의 조화와 균형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을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태극은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군대가 단순히 파괴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깨진 평화를 바로잡고 다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숭고한 가치를 디자인의 핵심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군 마크는 철저하게 국가 중심적입니다. 미국의 독수리나 영국의 왕관이 때로는 특정 정신이나 가문을 상징하기도 한다면 우리의 태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군대 마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라의 상징을 그대로 배치한 것은 우리 군의 정체성이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 없는 군대로 떠돌아야 했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내 나라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자주군대라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날개 모양 역시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의 마크에서 날개는 주로 사냥감을 낚아채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공격적인 기상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군 마크의 날개는 중심의 태극과 별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감싸 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공격이 아닌 방어와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군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날카로운 발톱 대신 든든한 울타리를 선택한 이 디자인은 우리 군이 지향하는 평화 수호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대변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군 마크는 힘을 자랑하기보다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양입니다. 동양의 깊은 철학적 사고와 현대 민주국가의 군대 윤리가 만나서 탄생한 결과물인 셈입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무서운 짐승의 모습은 없지만 그 안에는 어떤 적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단단한 국가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군대 마크 사이에서 우리 국군의 문양이 유독 단정하고 품격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절제된 강인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 우리 국군이 얼마나 성숙한 철학을 가진 군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총칼의 힘만 믿는 집단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슴에 단 군대라는 사실 말입니다. 국군 마크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 군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 마크를 이루는 태극과 별, 그리고 날개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상징이 합쳐진 하나의 문양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무심코 마주쳤던 군인들의 가슴 위에서 혹은 군부대 정문에서 위엄있게 빛나던 그 문양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의 로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가치를 지키며 나아갈 것인지를 선포하는 장엄한 기록물입니다. 우리가 이 마크를 다시 보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문양 안에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민족의 자부심이 통째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국군 마크는 우리 군대가 가진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오직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절제된 강인함이 이 마크 속에 녹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맹수나 무기를 앞세워 상대를 위협할 때 우리는 조화의 태극과 보호의 날개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 단순히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수호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군복에 새겨진 이 작은 표식 하나가 우리 장병들에게는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명예가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밤잠을 편히 잘 수 있게 해주는 신뢰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이 마크는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름 없이 쓰러져 갔던 독립군들의 염원이 오늘날 국군의 마크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달고 싶어 했던 우리만의 군대 문양이 바로 지금의 국군 마크입니다. 따라서 이 문양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와 같습니다.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을 후손들이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든든한 뿌리인 셈입니다. 우리가 군 장병들을 볼 때 그들의 마크를 예사롭게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크는 우리 민족이 되찾은 주권의 상징이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주, 국방의 증거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군대의 존재 이유는 국민입니다. 국군 마크의 모든 요소가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은 군대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패여야 한다는 준엄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장병들이 훈련 중에 흘리는 땀방울은 이 마크에 담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은
가슴에 이 묵직한 마크를 단 수많은 청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과 해안선 그리고 하늘에서 경계의 눈빛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군 마크를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긴 태극의 조화와 별의 명예 그리고 날개의 수호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평화라는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닷과 같습니다. 이 문양은 우리 군의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군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마크 아래에서 하나로 만날 때 우리의 안보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들의 가슴 위에서 빛나는 이 상징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봅니다. 국군 마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하며 그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마크에 담긴 숭고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갔나요? 매일 보던 평범한 문양 하나에도 이토록 깊은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가슴에 이 마크를 달고 우리를 지켜주는 장병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우리 군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군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고 묵직한 역사 이야기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